네, 반갑습니다. 자, 시험들 잘 보셨습니까? 자, 2020년 1차 경찰학개론 출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출제 비율이 총론과 강론의 비율이 자, 총론에서 약 13개 정도의 문제가 나왔고요. 강론에서 약 7개 정도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원래 총론과 강론의 비율이 5대 5, 50대 50인데, 자, 여기서 이제 65%가 출제가 됐고요. 자, 강론에서 약 35%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총론의 비율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총론의 비율이 높았고요. 자, 강론의 비율은 조금 적었어요. 자, 그래서 출제 비율에 변화가 좀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요 출제 비율은 자, 의도된 아마 이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우리 행정 예고된 게 있습니다. 행정 예고된 게. 자, 앞으로 이제 2022년부터 경찰학개론이 좀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아마 테스트용으로 아마 출제비를 맞춘 게 아닌가 싶은데. 자, 행정 예고된 내용을 보면은 경찰행정법이 35%, 기초의료원이 30%, 경찰행정학이 15%, 그 다음에 한국경찰사, 비교경찰제도가 5%, 그 다음에 각 분야별이 15%. 다시 말하면 85%가 총론에 해당이 되고요. 예고된 거 보면 행정예고. 자, 행정예고된 내용을 봤을 때 행정예고. 자, 그래서 이제 행정예고는 85%가 총론에 들어가고요. 자, 15% 정도가 강론에 들어가요. 자, 여기 이제 앞으로 2022년부터 시행될 경찰학개론의 출제 비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강론의 양을 줄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를 좀 많이 줄이고 총론에 좀 집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시행될 이제 경찰학개론의 출제 비율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춘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총론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아시겠죠? 총론 부분.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갈 거니까 아마도 이제 총론 부분에 많이 이제 비중을 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유형을 보면은 자, 박스가 있죠. 박스. 자, 박스가 약 10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10개. 자, 절반 정도가 박스다. 예, 지문이 좀 길고 어려웠을 걸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스가 나왔을 때 개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개수가 조금 이제 지양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박스가 10개가 나왔고 개수 묻는 문제가 자,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이제 OX 이렇게 출제가 되다가 그러면 이제 개수를 묻게 되면 아무래도 다 풀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조금 자, 이제 정도를 세게 해서 자,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 이제 범위 외의 것들이 조금 출제가 되는데요. 자, 범위 외의 것들. 자, 그러면 범위 외의 것들이죠. 자, 범위 외. 자, 범위 외의 것들이 자, 로버트 필이 나왔다. 그죠? 로버트 필. 자, 로버트 필에 자, 로버트 필의 9가지 기본 원칙이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비교경찰이라고 합니다. 비교경찰. 자, 비교경찰제도가 13년 만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예고된 내용에 이 85%에 비교경찰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들어올 건데 아마 미리 한번 던져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주의가 나왔고요. 다문화는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다문화가 이번에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공무원. 자, 직업공무원 제도가 출제가 됐다. 직업공무원 제도. 그러면 직업공무원 제도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경찰행정학 부분입니다. 경찰행정학.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경찰행정 부분의 일부분을 던져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변해갈 거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변해갈 거니까 이렇게 변해갈 거니까. 그래서 원래 5대 5에서 변화가 있죠. 50대 50에서 지금 현재는 65대 35가 나왔고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행정 예고된 내용의 비율을 맞출 거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총론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행정학인데 행정학의 이론 파트도 좀 이번에 출제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약이 나왔죠. 마약. 자, 마약은 수사 파트입니다. 자, 원래 마약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또 나올 거라고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웠어요. 마약이. 그래서 요 4개 정도가 아마 여러분이 조금 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 출제 경향들이 조금 비중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뽑아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50대 50, 자, 50대 50, 총론과 강론, 자, 총론과 강론이 50대 50으로 거의 반반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2020년, 자, 2020년 1차에서 자, 65대 자, 35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행정예고. 자, 행정예고. 자, 행정예고 된 것이 2022년입니다. 자, 2022년에 시행될 행정예고된 내용의 비율을 합쳐보면은 총론 파트가 약 한 85%, 그 다음에 강론 파트가 약 한 15%가 출제될 것으로 예고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는 거. 자, 그래서 총론의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도 자, 이런 이제 비중에 조금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조금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서 자, 조금 깊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봤을 때 뭐 4번도 조금 깊게 들어간 거고 5번에 한국경찰사에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이 한 분 있을 거예요. 자, 김준규라는 거, 김준규 목포서장님. 그 다음에 7번에 디귿 지문이 좀 조금 숫자만 아마 기억했을 텐데 숫자 그 다음의 것을 출제했다. 그래서 경찰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옛날에는 요만큼만 나오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추가를 해서 자, 추가해서 범위를 조금씩 확장하고 있어요. 조금씩. 자, 조금씩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뭐 숫자만 단순하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뒤에 부분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면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자, 그래서 자, 앞으로는 저 단순하게 이제 외우시기보다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9번. 자, 9번 문제는 여전히 전형적인 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즉시강제. 자, 즉시강제의 이론이 나왔어요. 이론. 그 다음에 11번에 물리력 행사 나왔죠. 물리력 행사. 자, 여기서 이제 범위 외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범위 외 물리력 행사라고 하는 거는 자, 이번에 이제 어딘가는 나올 거다. 제가 2020년에 나올 거라고 해서 동영에다 많이 실었었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도 수록을 했어요. 물리력 행사가 우리 생활에 이제 그 우리 경찰 활동에 가장 기준이 되는 이제 규칙이니까 이 부분이 출제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력 행사 부분은 처음 나왔어요. 전 시험에서 승진과 채용, 자, 그 다음에 경감부 문제에서 우리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파트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직 편성의 원리, 자, 직업 공무원 제도. 자, 요게 이제 범위 외 것들인데 경찰 행정학 부분에서 조금 깊게 이론적인 내용을 냈어요. 자, 14번은 간단한 문제고 15번 마찬가지. 청원 경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17번도 자,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18번 많이 나왔었고, 자, 19번에 다문화, 그 다음에 20번에 마약. 자,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자, 지금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총론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범위가 조금씩 단순하게 외워서는 안 되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확장해 주셔야, 자, 충분하게 대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020년, 자, 2020년 2차는 아무래도 이런 스타일을 쭉 간다면, 자, 그래서 이제 총론의 비율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왔던 테마.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자, 여러분이 학습했던 내용에다가, 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저 범위가 확장된 형태로 나오지 않겠냐.
자, 요거는 기출이 충분히 됐었어요. 자, 그래서 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범위를 조금 더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확장할 필요는 없고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자, 2차를 준비하는 자,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이제 비중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2차는 그렇게 한번 대비해 보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2020년 1차 자, 경찰학개론 기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로 봤을 때 난이도가 좀 박스가 좀 많았고 지문수가 좀 길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자주 안 나오던 내용들이 조금씩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범위 외의 내용들도 출제가 되어서 조금 이제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좀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1번 가보죠. 1번. 자, 1번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의 명찰. 이걸 많이 했었죠. 그죠? 1번. 자, 형과 실이다. 그죠?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자,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과 실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그죠? 그러면 형식이라 조직이다 그랬죠? 조직. 자, 조직. 자, 조직과 제도 중심의 개념이고, 실질이라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형식은 그죠? 법상의 개념이다. 그죠? 법상의 개념. 자, 법상의 개념입니다. 자, 실질은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념이다 그랬어요.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념. 자, 이론적 개념. 자, 누가 정립했다고 그랬어요? 독일 행정법학자들이 정립한 거죠. 독일 행정법. 자, 독일 행정법학자들이 정립한 것이죠. 실질입니다. 자, 그러면 형식이란 실정법상의 보통경찰기관이죠. 법상의 보통경찰기관의 모든 작용이 자, 형식이다. 그러면 실질은 따진다 그랬죠. 목적을 따지고 그 다음에 수단을 따지고 그죠? 권한의 기초를 따져서 그죠? 따지는 거예요. 자, 권한의 기초. 자, 요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실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가볼까요? 자, 형식 의미의 경찰은 언제나 실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건 아니다. 형과 실은 별개라고 그랬죠. 별개. 마찬가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형과 실은 별개의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기읍 맞습니다. 자, 니은 실제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딩동댕 소극 목적에 한정된다 그랬어요. 딩동댕. 자, 소극적인 자, 목적에 한정이 된다. 자, 소극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이 존재할 때에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되게 자, 형적 의미는 자, 사회 목적 작용을 의미하며 딩동댕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 이거 봐라. 형식은 작용을, 실질은 조직을 그랬네요. 그래서 딕은 틀렸습니다. 자, 형식이죠. 형식이 조직이고요. 자, 형식이 조직. 그 다음에 실질은 작용을 중심으로 본 거죠. 작용.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바꾼 거예요. 조직과 작용을. 그래서 딕은 틀렸습니다. 자, 리을은 실제의 경찰은 실무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했다.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자, 다음에 미음. 자, 미음. 그러면 경직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 범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왜? 법에 우리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리얼. 자, 맞고, 미음 맞고, 디귿 한 개 틀렸고, 옳은 것은 4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생뚱맞게 나왔어요. 2번에. 자, 로버트 필이다 그랬죠. 로버트 필. 자, 로버트 필이 나오는데요. 로버트 필. 자, 그러면 로버트 필의 그죠? 로버트 필. 자, 9가지 자, 원칙이 있어요. 9가지 원칙. 자, 로버트 필이라는 사람이 그죠?
자, 근대 경찰을 만들면서 9가지 원칙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 2번 문제를 제가 보면서 2번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자, 아마 트렌드를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아니면 뭐 청장님만 잘 보려고 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자, 지금 현재 2020년 그죠? 5월달 현재 자, 경찰청장이 누구죠? 민감용 청장입니다. 자, 민감용 청장님이 차장으로 취임했을 때 취임사가 있어요. 그 취임사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만든 게 아니고 로버트 필의 자, 이 9가지 원칙을 취임사로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민감용 청장의 그 취임사를 아마 문제화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게 비교 경찰이 경찰학 개론에 포함될 거니까 자, 그걸 한번 던져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의도된 문제 같습니다. 의도된 문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차 지금 현재 문제를 보면은 자, 약간 의도된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이 틀렸는데요. 자, 보세요. 경찰의 기본적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신속한 대응 좋은 말이죠. 그러면 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건데, 자,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거, 범죄를 방지하는 거. 자, 범죄를 미리 방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예방에 초점을 둔다는 거. 진압이 아니라.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자, 경찰의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의존한다. 자, 3번. 적절한 경찰관들은 경찰관을 확보하기 위한 자, 교육 훈련은 필수적이다. 자, 그다음에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자, 3번 지문은 3번. 자, 이거는 이제 국가경찰, 자치경찰입니다.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 자,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도된 문제라 판단이 돼요. 자, 제가 이제 1차 대비할 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 2020년에 자, 우리가 이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변환을 할 거니까 아마 자치경찰의 장단점을 묻지 않겠냐. 자,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변해가니까 국가경찰 자체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이제 시대 조류에 따라서 내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음.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비교할 때에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민주성을 보장하는 건 뭐예요? 자, 민주성을 보장하는 거는 자치경찰이죠. 자, 그래서 자, 기획은 자치경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획 틀렸습니다. 국가경찰은 그랬으니까. 자, 니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권력적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땡동대. 자, 되게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비교하여 다른 행정부문과 협조, 조정이 자, 원활하다. 땡동대. 자, 협조가 잘 된다 이거죠. 이거는 국가경찰의 장점입니다. 자, 다음에 리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비교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는 조직 운영 관리 가능하다. 자, 국가경찰은 획일적인 조직이고 자치경찰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비교하여는 보지 마시고 국가경찰은 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 그랬네요. 책임의식이 높은 거는 국가경찰이 아니고 자치경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을 묶어라 그랬죠. 옳은 것을 묶어라.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자, 기억은 틀렸잖아요. 그죠? 기억 들어간 거 보면은 1번, 4번 날아가고 니은 디귿 들어갔으니까 리을이냐 미음 두 개 중에 하나만 풀어도 풀 수 있는 내용이라 봐요. 자, 4번 경찰 부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찰 부패. 자, 경찰 부패. 자, 여기에 가로쓰기가 나왔어요. 가로쓰기.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그러면 리로바 나왔네요. 리로바 하면 뭐죠? 자, 리로바 하면은 구조 원인 가설입니다. 자, 그다음에 남의 비행에 일일이 참견. 일일이 참견 나왔네요. 일일이 참견하면은 뭐죠? 비지바디니스죠. 비지바디니스. 그러면 구조 원인 가설 비지바디니스. 요 두 개만 가지고 답 4번 딱 떨어집니다. 디귿은 안 풀어도 돼요, 실제로. 자, 근데 자, 디귿은 뭐죠? 자, 공짜 커피가 나중에 큰 부패가 된다. 이거는 경사 이론이죠. 경사 이론. 자, 아마 다 풀어봤다면 리을에서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리을보다는 기역 미연에서 승부가 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리을은 뭐냐? 자,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돼요. 그죠? 동료의 부패를 인식하지 않는다. 아, 뭐 같이 부패돼가지고, 야, 돈 받는 거 뭐 받을 수 있지 뭐, 그죠? 그러면 고발하느냐? 보통 이제 침묵하겠죠. 자, 침묵의 규범과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 자, 도덕적 해이. 자, 도덕적으로 둔감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면 되니까. 자,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자, 5번에 자, 한국경찰사와 이제 한국경찰서네요. 한국경찰서. 자, 한국경찰서. 자, 한국경찰서. 자, 1번. 자, 1953년 자, 경찰 작용에 대한 기본법, 경지법이 제정되었죠. 53년 경지법. 여기에 최초로 영미법 사고가 반영이 됩니다. 딩동댕. 1968년 1월 21일.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1968년. 자, 68년 1월 21일 하면은 누가 나와요? 김신조 나오죠? 김신조 사건. 그러면 김신조 사건에서 좌문 검문소에 만났던 사람이 최규식, 정종수죠? 최규식, 정종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장공비를 막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호국경찰입니다. 호국경찰. 나라를 지켰다라는 호국경찰. 자, 그래서 최규식, 정종수 맞습니다. 그러면 호국경찰 맞습니다. 자, 인본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첩 막은 게 인권, 인본과 관계 있나요? 관계 없어요. 인본경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화경찰. 문화경찰 하면 또 오는 사람 없어요? 차이력이죠? 그래서 인본경찰 땡, 문화경찰 땡.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정이죠. 함정이 인본경찰. 자, 인본경찰이나 자, 인본경찰. 그 다음에 문화경찰. 자, 문화경찰. 자, 이 부분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이제 인권을 자, 존중하는 의미. 자, 인본경찰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자, 안병화. 자, 그다음에 문화경찰 하면은 차이력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근데 3번에 모르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자, 1980년 5.18 광주죠. 안병화.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 실무종합에서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경찰의 표상들이 많이 추가됐어요. 5.18 하면은 안병화, 광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규 나왔죠. 이중규. 자, 이중규 목포서장인데 광주에서도 안병화가 이제 했고요. 목포에서도 이중규 서장이죠. 자, 무력 진압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무력 진압을. 그래서 이제 인본경찰의 표상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1987년 6월 항쟁이죠. 6월 항쟁. 자, 6월 항쟁의 뜻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대통령이 간선제였는데, 그죠? 자, 직선제 개헌을 한 거죠. 직선제 개헌. 자, 그래서 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많이 요구됐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성명들 발표된 그죠?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에 숫자의 내용이 나왔어요. 자, 숫자. 그죠? 자, 숫자를 더해라. 여전히 뭐 더하기 문제는 계속 나오네요. 자, 그러면 경찰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이죠? 7명. 경찰위원장의 몇 명은 복권의 적이 있어야 돼요? 2명. 그 다음에 경찰위원회 임기는 몇 년? 3년. 경찰청장 임기는 2년. 아이고, 문제 너무 쉬워요. 자, 더하기죠? 자, 그러면 10, 14.
자, 13.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경찰 공무원법. 경찰 공무원. 자, 요 문제가 조금 깊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설프게 봤다면 낚일 수 있는 부분이라 봐요. 자, 그러면 기억은 자, 여러분이 많이 풀어봤던 겁니다. 경찰청장, 해양청장은 채용시험이나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정지, 무효로 시키고 5년간 자,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5년. 땡동대. 자, 니은 맞습니다. 그럼 니은이 맞으니까 3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되게 총장 이상 경찰 공무원은 총장 이상 하면은 뭐였어요? 경행총대였죠. 경찰청장, 해양청장의 추천, 행안부 장관, 해수부 장관의 제청,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땡동댕. 다만 총경의 뺑뺑이죠. 총경의 뺑뺑이, 전도,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자, 이거는 뭐 경찰 공무원법을 그대로 실은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학습하실 때 우리 거랑 해경 거를 구분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건 합쳐서 그냥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자, 니은 맞습니다. 자, 니은이 맞으니까 자, 보세요. 자, 이게 OX는 좀 날려가면서 하시라고 그랬죠. 기억이 맞으니까 자, 3번은 답이 아니고 3번은 아니고 자, 니은이 맞으니까 2번은 답이 아니고 그죠? 2번 아니고 그러면 1번, 4번이에요. 1번, 4번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번, 4번을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디귿만 달라요. 그럼 결국에 이 디귿이 이 7번 문제를 낸 이유입니다. 이 디귿이 자,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경찰청장이나 해양청장은 전시나 사변 그 밖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2년 범위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시는 2년입니다. 그죠? 전시는 2년. 자,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전시는 2년이니까 전시는 2년. 자, 옛날에 3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경우에 치안감이 나왔어요. 이 뒤에 지문은 나온 적이 없어요. 기출된 문제가 이제 없는데 치안감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자, 행안부 장관, 해수부 장관과 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치안감이 아니고 경무관입니다. 경무관. 자, 경무관 이상. 경무관 이상. 자, 치안감이 아니고 경무관. 자, 그러면 경무관을 데려갔으니까 그 밑에 경무관 총경 경정에 대해서는 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밑에 경무관은 삭제돼야 돼요. 자, 그래서 경무관은 삭제.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출제를 한 겁니다. 치안감이 아니고 경무관. 그러면 경무관을 데려갔으니까 경무관을 빼야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디귿을 푸느냐 못 푸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리을은 간단하죠. 자, 경사가 자, 경장이 경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장이죠. 경장이. 자, 경장이 경사가 되는 거죠. 자, 경사. 자, 경사. 그러면 우리가 순경 달고 4년, 경장 달고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 자, 경사가 자, 경위가 되는 게 6년 6월이고, 그죠? 자, 경위가 되는 게 6년 6월. 자, 6년 6월. 자, 6년 6월. 자, 그래서 자, 6년짜리는 없잖아요. 그죠? 경장이 경사가 되는 근속승리라는 5년입니다. 5년. 자, 그다음에 자, 미흡. 그래서 리얼 맞습니다. 리얼 틀렸죠? 예, 리얼. 자, 6년 돼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미흡. 자, 그러면 경찰 공무원은죠. 자, 그 청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면 6월 말. 그 다음에 7월, 12월 사이면 12월 말에 당연 퇴직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디귿을 푸느냐 못 푸느냐가 이 문제를 풀어낸 핵심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8번. 자, 8번. 자, 경찰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임용량이네, 임용량. 경찰공무원 임용량. 자, 이거는 법조문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1번이 바로 틀렸죠. 자, 보세요. 자,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은 자, 여기서 그죠? 경위, 경감, 경위 경감을 신규 채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경사, 경위를, 자, 경사 경위를 승진 임용할 때죠. 승진 임용. 자, 승진할 때는 미리 경찰청장의 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수업 시간에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경위는 똑같다, 그죠?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 계급을 가지고 장난을 칠 거다. 그러면 경감 경위를 신규 채용. 그 다음에 경사 경장을 땡, 경장이 아니고 경위죠, 경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꿨어요. 자, 경장이 아니고 자, 경위입니다, 경위.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지방청장은 자, 경감 이하의 전보권을 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딩동댕. 자, 지방청장은 경정의 신승면하고 강등정지 빼고 나머지 권한과 자, 경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자, 딩동댕. 임용권의 위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자,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9번 갑니다. 자, 9번. 자, 9번은 경직법이네요. 자, 경직법. 자, 이거는 조문을 냈어요. 자, 그러면 자, 기억. 자, 일반 숙관 중에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이죠. 긍정학자들이 있고 자, 부정학자들이 있는데 긍정학자들은 경직법 제2조 7호를 작용법적 근거로 보는 거고 부정학자들은 경직법 제2조 7호를 조직법적 근거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자, 경찰관은 손행동이나 급박지나 함례를 판단해 볼 때 보호 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 믿을 만한 상당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인의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조치를 해야 된다 아니고 자, 기억나십니까? 할 수 있다다. 그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트 정리할 때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를 꼭꼭 따지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디귿.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이나 보호하는 입사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 임시로 용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땡동대. 자, 리얼.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자, 제가 이제 이번 동영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생명, 신체, 재산 꼭 확인하시라고. 장구와 무기에는 재산이 없어요. 분사기에는 재산이 있지만 우리가 동영에서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생명, 신체, 재산. 자, 그래서 여기 재산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재산은 없어요. 자, 재산 없다. 자, 그다음에 미음. 자, 경찰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됩니다. 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미음 땡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리을, 미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갑니다. 즉시강제 내용이 나왔어요. 즉시강제. 자, 이거는 경찰행정법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경찰행정법의 비율이 나중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2020년부터. 그래서 아마 계속 이거를 잊고 있지 않나. 지난번에도 이제 전년도에도 나왔었는데. 자, 1번에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란 처분이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원래 사실행위는 행정쟁송을 다툴 수 없어요.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나 계속적 사실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2번은 즉시강제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학설인데요. 자, 요게 틀렸는데. 자, 그러면 영장 필요설이 동설일과 판례다라고 했는데 절충설이 동설이에요. 절충설. 자, 절충설은 자,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을 요한다라는 거예요. 영장을 요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게 절충설이 동설이고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자, 아마 조금 자, 낯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3번 경찰상의 즉시강제 시에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 책임자 2배이자에게 유형령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필요 이상으로. 자, 4번에 적법은 손실, 손실은 보상, 위법은 손해, 손해는 배상이다 그랬죠. 그러면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딩동댕 일정한 요건하에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피난의 경우도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정대정이니까.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자, 11번은 물리력 행사 기준이에요. 물리력 행사.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를 조금 만들어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최소한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이 부분이 출제가 됐다. 자, 그러면 1번은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해야 될 기본 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그 다음에 물리력 행사 수단, 사용 한계,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관의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자, 그 목적이 있다. 딩동댕. 경찰관은 성별장애, 인종 이런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경찰관은 이미 경찰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물리 행사를 중단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난이도를 좀 많이 낮춰서 출제한 겁니다. 실제로는 출제가 된다면 물리 행사의 정의, 그 다음에 기본 원칙, 그 다음에 물리 행사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물리 행사의 기준은 대상자의 행위가 있죠. 자, 행위자, 행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경찰 물리력이 있단 말이에요. 물리력. 자, 대상자의 행위와 물리력은 서로 밸런스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상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응하도록. 그러면 대상자의 행위가 이렇게 올라갈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수능 단계에 있었죠. 수능 단계. 자, 그 다음에 소극적 저항. 자, 소극적 저항. 자, 소극적 저항. 자, 그 다음 단계가 적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자, 그 다음이 폭력적 공격. 그죠? 폭력적 공격. 자, 폭력적 공격. 자, 그 다음에 치명적 공격이 있다 그랬죠? 치명적 공격. 자, 그래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러면 우리가 수능 단계는 뭐 하는 거예요? 자, 협조적 통제다. 그죠? 협조 통제. 자, 그다음에 소극적 저항의 경우는 접촉 통제다. 그죠? 접촉 통제. 자, 접촉 통제. 자, 적극적 저항의 경우는 저위험. 저위험의 물리력. 자, 폭력적 공격은 중위험. 자, 중위험의 물리력. 자, 그 다음에 치명적 공격은 고위험의 물리력. 자, 그러면 자, 4번에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다. 자, 이거는 소극적 저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극적 저항의 경우는 접촉 통제라는 거예요. 자, 잡기, 밀기, 끌기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신체의 중요 부위나 급소를 가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격이 나와요. 여기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위험의 가격과 중위험의 가격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중위험의 가격은 급소 빼고 중요 부위 빼고 가격하는 거고 중요 부위나 급소를 가격하는 거죠. 중요 부위, 자, 급소를 가격하는 거는 고위험의 물리력입니다. 자, 급소.
자, 이런 것들은 고위험의 물리력이에요. 그러면 소극적 저항일 때 제일 센 거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에 12번. 자, 조직 편성의 원리다. 그죠? 조직 편성의 원리. 자, 아직까지 총론이 끝이 안 났어요. 조직 편성의 원리. 조직 편성 원리. 자, 1번에 계층제의 원리란 무리한 적용. 자, 행정 능률. 자, 횡적 조정을 줘야 한다 그랬어요. 계층제가 되면은 능률성이 좋아집니다. 오히려. 왜? 윗대가리가 한 번만 쫙 명령하면 쫙쫙 내려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행정의 능률성은 올라가는데, 그죠? 자, 횡적 조정은 줘야 된다. 왜? 시킨 대로만 하니까. 그래서 자, 능률성은 좋아지는 거예요. 능률성은. 자, 그래서 줘야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통솔의 범위. 자, 통솔의 범위는 계층의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 규모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반비례 관계. 자, 통솔의 범위가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죠? 많아질수록 자, 통솔 범위는 적어지겠죠. 자,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통솔 범위는 줄어드는 거고, 복잡도가 올라갈수록 자, 마찬가지로 자, 통솔 범위는 축소됩니다. 이것을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반비례. 자, 딩동댕. 3번에 관리자의 공백 등의 업무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은 권한의 비임, 대리, 요구의 사전지정 등을 통하여 명령 통일의 원리를 자,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딩동댕. 자, 이거는 이제 옛날에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4번에 분업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집니다. 딩동댕. 할거주의가 초래된다. 할거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 부서를 우선시하고 다른 부서를 이제 약간 등한시하는 자, 이런 것들을 할거주의라고 합니다. 자, 4번 맞습니다. 자, 13번 직업공무원 제도죠. 직업공무원. 자, 직업공무원 제도. 자, 우리가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는 자, 뭐냐면은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신분을 보장해 주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직업공무원입니다. 자, 내가 필요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고 신분을 일정히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채용이 되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 제도로 발전되어가는 기반이 된다. 자, 실적주의가 곧바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기획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실적주의가 기반이 되어서 여기다가 칩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직업공무원 제도고요. 이게 실적주의입니다. 자, 실적주의는 저 직업공무원 제도의 기반이 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바로 직업공무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니은. 자, 행정의 안정성. 신분보장과 쭉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성. 그 다음에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다. 땡동댕.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립성 확보란 게 뭐냐? 자,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잘리지 않는 거예요. 자, 정치적인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 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정당을 뭐 지지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잘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 통제나 행정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땡동댕. 자, 리을이 틀렸는데요. 리을. 그러면 직업공무원 제도는 신분을 쭉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니까 유능한 인재, 젊은 인재들을 많이 공직에 유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젊은 인재 채용을 위한 연령 제한으로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을 조회한다 그랬죠. 자, 이게 틀렸죠. 자, 능력 있으면 다 오시라 이거예요. 다 와서 쭉 일을 하시라고. 그래서 유능한 인재 유입을 조장할 수 있어요. 높일 수 있다는 거야. 자, 유능한 인재 유입. 자, 인재를 자, 유입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을 보장해 주니까 신분도 보장해 주고 쭉. 자, 그래서 자,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조직에 자, 유입이 된다는. 그래서 자, 옳은 걸 물었죠.
자, 그래서 3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어려웠을 거예요. 자, 14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CPT1이니까 CPT1. 자, 이거는 뭐 짝을 짓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가는 뭐죠? 자, 가는 영역성의 강화죠. 그러면 영역성의 강화니까 자, 영역성의 강화 뭐 있어요? 울타리, 펜스. 자,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나는 뭐죠? 자, 가시권의 확보네. 그죠? 나는 가시권의 확보다. 그러면 자연적 감시네. 그죠? 자연적 감시니까. 자연적 감시하면은 건물의 배치, 기역이 되겠네요. 기역. 그다음에 다는. 자, 다는 일정한 지역 유도하는 거네. 유도. 일정한 거는 유도하는 거. 유도하는 게 뭐죠? 자연적 접근 통제입니다. 그러면 접근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뭐 있어요? 잠금 장치 통행로. 리을이 되겠네요. 리을. 자, 그다음에 라는. 자, 라는 자, 공공장소 나왔네. 이거는 활동성의 강화다. 그죠? 활동성의 강화니까 뭐 어디 들어가요? 체육시설 나왔네. 리을. 그래서 디귿, 기역, 리을,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 15번을 푸시려면은 요걸 알아야 된다. 그죠?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그러면 지역사회 경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틀린 거는 전통적 활동이 될 겁니다. 자, 업무평가의 중요 촉도는 사후 진압을 강조하는 범인 검거율이 아니라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다. 감소율이다. 맞습니다. 1번. 자, 2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이웃지향 프로그램. 자,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그죠? 자, POP 이런 것들이 있다. 2번. 맞습니다. 자, 3번은 타 기관과 권한, 책임 문제로 인한 갈등 구조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의 공동의 노력.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 주민이 같이 하는 거니까. 그죠? 자, 협력 구조를 이룬다. 3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4번은 틀렸겠지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4번 보세요. 왜 틀렸을까? 지역사회 문제를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 업무 영역 확대로 일선 경찰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권한을 이양을 받아서 자,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감독자의 지휘 통제를 강조한다. 이거는 전통적 경찰 활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청원경찰 나왔어요. 청원경찰. 자, 청원경찰. 자, 청원경찰법이네요. 자, 1번에 청원경찰의 징계 자주 나왔죠. 청원경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강등 없다 그랬어요. 강등 없다. 자,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했을 때 배치지죠. 자, 종전에 자, 배치지를 관할하는 서장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처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3번.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청원경찰 가로 열고 국가기관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경 포함 가로 안에 함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청경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청경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이에요. 그러면 청경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이다. 그러니까 민간인이니까 민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민법. 자, 민법이죠. 민법. 자,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국가기관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경은 국가로부터 돈 받고 자치는 돈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여기 민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청경에서 국가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경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은 맞겠죠? 자,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 청원주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과 4번 지문이 아마도 처음 보는 지문일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많이 봤었고, 자, 2번, 3번, 4번. 그래서 16번 문제도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까요? 자, 17번은 이제 주의 표지 나오는데, 안전 표지에 대한 내용이죠. 안전 표지. 자, 우리가 안전 표지는 주규 지보노였죠. 주규 지보노. 주규 지보노. 자, 주규 지보노. 자, 그래서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 표지, 노면 표지. 기억나십니까? 자, 노면에는 표지가 노면 표지, 보충하는 표지가 보조 표지, 지시하는 표지가 지시 표지, 규제하는 표지가 규제 표지. 주의 표지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위험을 알리는. 자, 위험을 알리는 표지가 주의 표지. 주의 표지. 그러면 기억은 뭡니까? 보조 표지다죠. 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그랬네요. 위험물 나왔다. 자,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이거는 주의 표지입니다. 보조 표지가 아니고. 자, 니은은 규제 표지네요. 규제 표지는 규제하는 표지예요. 그죠? 규제하는 표지. 땡동댕. 디귿. 노면 표지는 노면에 있는 거죠. 그죠? 노면에 있는 거. 자, 근데 주의 표지나 규제 표지, 지시 표지를 보충 그랬네요. 보충하는 표지가 뭐예요? 보조 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자, 리을 지시하는 표지, 지시 표지다. 그죠? 자, 리을은 지시 표지로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역 디귿. 자, 기역 디귿. 자, 17번은 난이도는 낮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자, 18번에 집시법이 나왔네요. 집시법. 집회 시비에 관한 법률. 자, 1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한 철수 시간에 효용을 했다. 우리 많이 했어요. 벌칙이 있었다. 그죠? 기본 벌칙. 6월 이하 50만 이하 벌금 구류가료. 1번이 맞습니다. 자, 2번은 자, 경찰서가 2개다. 그러면 경찰서가 서가 2개일 때는 어디서 하죠? 서가 2개일 때는 지방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죠. 지방청이 2개 이상이다. 그때는 주최지 관할 지방청장. 주최지 관할 지방청장. 자, 그래서 2번 주최지 관할 서장. 그랬네요. 땡. 자, 3번은 자, 12시간 맞고요. 24 맞고요. 보완할 것을 보완 통고를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 꼭꼭 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자기 이름과 자기 책임만에 집회나 시비를 여는 사람. 제가 주체자, 주관자 바꿔서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주관자가 아니고 주체자입니다. 주체자. 주체자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19번은 다문화가 나왔는데요. 다문화. 자, 다문화주의다. 자, 우리가 다문화는 말입니다. 다문화는 그죠? 자유주의. 다문화죠. 자유주의. 자, 이것을 자, 동화주의라고 합니다. 자동이죠. 동화주의. 자, 그다음에 이제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자, 이거를 자, 다원주의라고 해요. 다원주의. 옛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자, 다원, 조원, 원조 나오는 거, 원조. 자, 그다음에 급진적 다문화주의. 자, 그러면 자유적 다문화주의는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을 금지하고요.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거예요. 기회평등. 자, 기회평등. 자, 그다음에 다양성을 허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절충형입니다. 절충형. 자, 절충형으로. 자, 절충하는 거예요. 자, 원조가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원조. 그죠? 원조. 그래서 다원, 조원, 원조. 그죠? 원조. 자,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겁니다. 공동체 건설.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가는 뭐예요? 자, 공동체 건설이니까 이게 급진적이네요. 이게 가가 되고요. 가.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금지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자, 이거는 자유주의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자, 가가, 내용이네. 짝 짓는 거네, 그죠? 자, 그러면 가는 급진적이니까, 가는 니은이 되겠네요. 니은.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예. 자, 다시. 자, 그러면 가가 공동체니까, 공동체. 자, 공동체. 자, 이게 가죠? 자, 그러면 가는 급진적이니까 급진적 다문화주의가 니은이 되겠네요. 니은. 그 다음에 자, 나는 차별을 금지. 차별을 금지하는 거. 그죠? 차별을 금지하는 거. 자, 이거는 난데 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니까 이것은 디귿이 되겠네요. 디귿.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평등의 보장이죠. 원조를 한다. 원조. 원조 나왔네요. 자, 원조 나온 거는 조합주의자 다문화주의죠. 그래서 다는 뭐가 돼요? 자, 이제 조합주의 다문화주의니까 기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 자, 니은, 디귿, 기역. 그죠? 다는 자, 기역, 나는 디귿, 다는 기역.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 아시겠죠?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20번에 마약이 나왔어요. 마약. 자, 뭐 특제 학생들은 많이 풀어봤을 건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자, 러미나 그랬죠? 러미나는 코데인 대용 텍스트로 메트로판 제제라고 하는데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러미나 더하기 소주가 정글 주스입니다. 정글 주스. 자, 그러면 약국에 판다고 하는 거는 의존성이나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의존성에 독성이 생긴다면 약국에 못 팔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러미나는 진해 작용. 자, 의존성이나 독성이 강하다 그랬는데 1번 틀렸습니다. 자, 러미나는 의존성이나 독성이 약해요. 없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번에 카리소프로돌 이게 S정이라고 하는 거죠. S정. 근골격 이반 작용이 발생이 되고요. 인사불성, 혼수 쇼크, 사망이 이럴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수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 다음에 3번에 GHB다. 그죠? GHB 하면 물뽕이죠. 데이트 강간약물. 자, 무색, 무치, 무색. 자, 무색, 무치. 자, 무색, 무치. 짠맛이는 거야. 짠맛. 자, 짠맛. 요건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데이트 강간약물. 자, 물 같은 뽕이다. 자, 그래서 무미다 그랬네요. 땡. 4번을 보세요. 사일로사이빈은 이제 미국 텍사스 선인장 그랬네요. 선인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각제 내용인데요. 환각제. 자, 환각제가 LSD가 있고 페이오트가 있고 페이오트. 자, 페이오트가 선인장입니다. 페이오트 선인장에서 자, 추출한 것이 자, 뭐죠? 자, 메스칼린입니다. 메스칼린. 자, 이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선인장이 추출한 게 메스칼린. 그러면 사일로사이빈은 버섯이요, 버섯. 버섯에서 추출한 게 사일로사이빈입니다. 사일로사이빈. 자, 사일로사이빈. 자, 사일로사이빈. 자,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죠. 곰팡이. 자, 곰팡이. 보리맥가죠. 보리맥게 추출한 게, 자, 뭐죠? LSD입니다. LSD. 자, 그래서 이렇게 냈죠. 페이오트 선인에 추출한 게 사일로사이빈이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다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이번에 조금 난이도가 자, 좀 가외로 나왔던 게 20번. 자, 그다음에 19번. 자, 19번. 그다음에 16번도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만만 문제 아니다. 자, 이건 쉬웠고 이거는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였고. 자, 그다음에 13번. 자, 그다음에 18번 8번 쉬웠고 9번 쉬웠고. 자, 즉시강제 이거는 뭐 조금 이제 이론적인 내용인데. 자, 7번은 디귿 지문이 어려웠다. 디귿 지문.
자, 그 다음에 한국 경찰서는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풀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 정도. 자, 이런 정도가 난이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로버트 필의 자, 9가지 원칙 중에 자, 그래서 신속한 대응이 아니고 예방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꼼꼼하게 풀지 않았으면 그죠? 자, 쉽지 않았을 거로 판단이 돼요. 자, 일단은 이제 1차는 끝이 났으니까 자, 1차에 합격하시든 자, 불합격하시든 2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곧바로 2차 대비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자, 그래서 자, 1차 이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